진보당의 경우 일찌감치 순천시장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진보당 이성수 순천시장 후보로부터 순천시의 미래 비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순천의 정치는 이제 더 넓어지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새로 세워져야 됩니다. 낡은 분열과 대결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한쪽의 힘만으로는 지나온 관성만으로는 우리 순천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의 힘에 진보의 방향을 더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의 정치를 완성하는 진보와 민주의 양날개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대도약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순천의 정치적 힘도 구조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진보와 민주의 양날개, 지금 순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지난 30년은 지방을 나누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것이 시대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지방 분권, 특히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되는 이 시대에 여수 순천 광양, 순천 여수 광양 이 SYG가 새로운 통합의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 흐름에 부합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은 네. 42년 동안 석유화학과 철강으로 전남 경제를 넘어서서 한국 산업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반도체, AI,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의 신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순천 여수 광양의 메가시티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장 정치를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천 여수 광양의 산업 현장,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 사회,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순천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먼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고 통합과 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가 이성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오늘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날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SYG 메가시티 그리고 현장 정치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점은 뭘로 꼽으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삶에 기반한 현장 정치입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반도체 등과 관련된 여러 대기업의 유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서 별다른 분쟁 없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 이성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우려 무상급식 그리고 농민수당을 현실화했고 또 이제 그걸 발전시켜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의 통합 또 우리 순천에서 수소로 가는 고속철도 운행 또 지난 시기에 있었지만은 우리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걸 실제로 이루어낸 실력자가 이성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네네. 두 가지 저한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활동하시는 걸 보고 하나는 한결같은 이성수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철새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성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열심히 일할 사람은 깨끗하고 청렴한 이성수다. 이런 시민들의 평가이신데 우리 시민들의 평가가 이성수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시민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좋았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순천의 가장 큰 현안 뭘로 좀 꼽으시나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그리고 이제 오천동의 도로 복구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전선 지중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진솔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수가 시장이 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전남 광주 통합에 맞서서 우리 전남 동부권 특히 순천의 위상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시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변화에 맞게 산업의 전환이 좀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순천의 농촌 지역도 예외 없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공약들을 좀 내놓고 계신데 순천형 먹개비, 순천은행, 통합 돌봄 이런 부분을 좀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순천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립은행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설립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노스다코타 은행은 노스다코타 주가 네. 주주로 소유한 공공은행입니다. 당시에 그 은행을 설립하게 된 배경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은행이었고 그것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와서 미국의 금융사태가 터졌을 때도 아무런 지장 없이 훌륭하게 극복해 왔던 은행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놓고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되고 지역에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시의 기금 예산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리은행에서는 공공성과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일은 영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추진할 때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여력이 필요할 때 예를 들자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순천은행이 그걸 지방채를 사들이고 그 재정으로 시가 공공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 권리로부터 소외받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저리로 금융을 지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천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예. 지역 공공은행 관련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와 입법을 전제로 한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렇게 설계와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도 이 순천 여수 광양 통합하는 이른바 이제 SYG 메가시티 구상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3개시의 통합까지를 얘기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순천 여수 광양의 통합은 인위적인 통합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통합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고 문화도 같이 누리고 있고 다시 말해서 경제권도 하나이고 네. 생활권도 하나이고 관광권도 하나입니다. 현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행정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대 전환에 따라서 또 산업 전환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또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또 수소산업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수 국가산단이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최대 석유화학 산단으로서의 지위 또 광양제철은 단일 품종 생산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철소입니다. 이렇게 전국적 세계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너지 효과는 지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새롭게 유치해야 될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순천이 독자적으로 유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부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유치하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근데 이것이 꼭 산업 단지만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 교육, 환경, 의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그래야 공장도 들어서고 또 거기에 정주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실은 이미 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돼 있고 앞으로 전환될 산업이라든지 시대 전환으로 놓고 볼 때도 순천 여수 광양은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신다면 바로 여수나 광양시장한테 제안을 해서 통합 절차를 좀 진행을 해 나가신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보 입장에서도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당 지역민들, 시민들께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에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시민 주권 시대에서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 대토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충분하게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 수기 과정이 필요하냐? 거기서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통합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천, 승주의 사례를 보면 농촌 지역은 전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한 대로 광주광역시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통합은 정말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익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그런 원칙을 이제 시범을 해야 됩니다. 시범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한테 다 이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법적 행정적 처리를 해나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산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혹자는 이 물과 전력이 여유가 없는데 애초부터 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용인보다는 호남으로 와야 됩니다. 호남도 서남뿐만 아니라 서남과 동부 또 뭐 필요하면 새만금 이런데 산재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네. 이 반도체 공장도 집중해서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순천, 우리 이 동북권에 좋은 산단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도체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전력과 물인데 굳이 비중으로 치자면 전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용수, 물은 50에서 3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은 필요합니다. 일정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네. 그런데 일반적인 기계를 시키는 이런 용수는 담수라든지 빗물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은 그 물의 90% 정도를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용수 문제는 굳이 막 주암댐, 상삽댐 물을 갖다 쓴다.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식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론 일정 정도 필요한 양 갖다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용수 문제는 저는 걱정이 없다고 보고 정작 중요한 전력 문제입니다. 네. 이 전력이 아리백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순천, 여수, 광양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석유화학이랄지 철강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시대 산업 전환에 따라서 필연적인 요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들도 그래서 저는 수소 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소를 에너지로 하는 철강 생산이라든지 수소를 에너지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이런 영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소 특화 지구 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시대 전환에 맞게 산업 전환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서도 이 산업이 또 새로운 산업과 결합돼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흔히들 이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유권자들이 좀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친분 관계라든지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져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태 정치고 이것이야말로 지역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친분이나 소속으로 따오는 것이 아니고 네. 설계와 구조로 따와야 됩니다. 우리 순천을
순천 여수 광양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겠다.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래서 순천대 의과대학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대 의대 의과대학 본관이 와야 되고, 그리고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되고, 천병상급 이상의,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와야 됩니다. 이것이 5국 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의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시해야,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지방 분권을 이루어내고 지방 거점 모델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와 구조 계획 없이 그냥 여당이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보당 후보로서 승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좀 던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순천이 더 비상하려면, 순천이 더 잘 살아지려면, 호남이 더 발전하려면 민주당의 외날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한계가 오늘의 현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비상하려면 이제 진보와 민주의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래야 서로 균형하고 견제하고 서로 시민을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돼야 정치도 발전하고 정당들도 발전하고 결론은 시민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됐던, 누구를 나무라고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체제 구조를 갖출 것인가. 저는 이런 시대가 왔다. 저는 그런 시대에 가장 시대의 선각자이신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와 같이 순천 여수 광양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이 지방 분권의 시대에, 또 지역이 통합되는 시대에 이걸 주도해 나가자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라도 지금은 어떤 소속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시대 전환을 바로 보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통합과 전환의 그런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께서도 인물을 보고, 당이 아니라 진짜로 순천의 발전과 순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인물이 누구냐, 이성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순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나온 또 순천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와 진보의 양날개 정치,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군요. 저희가 지금 하신 말씀을 마무리 멘트로 하고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 강화 공약과 관련해서 재정 부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법을 좀 갖고 계신지. 그건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세라든지 네. 이런 재정 구조, 조세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구체적 공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런 내용을 연관해 가지고 네. 예를 들자면 청소년에게 1만 원 패스를 주는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짜리 카드를 끊으면 관내에 있는 버스, 기차, 연안 여객선 이런 걸 다 10,000원짜리로 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예.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가까워지고, 그럼 왕따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될 거고 자살도 예방이 될 거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촌을 가게 되면 네. 우리 마을 요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 요양원을 둬서 평생 동안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노후 걱정 없이 내가 살던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 속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런 공약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순천시장 출마에 나선 진보당 이성수 후보였습니다.